네, 그럼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올해 발간된 담배폐해 통합보고서의 목적과 비전, 그리고 발간 체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경인 연구관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나경인 연구관님께서는 2008년부터 질병관리본부 보건연구사로 근무하셨고 2020년 12월부터 건강위해 대응과 보건연구관으로 근무 중이시며 담배폐해 통합보고서의 기획부터 주관하셨습니다. 연구관님께서는 오늘 심포지엄의 포문을 여는 담배폐해 통합보고서의 목적과 비전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 건강위 대응과의 나경인 연구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담배폐해 통합보고서의 목적과 비전입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담배폐해 통합보고서의 발간 배경, 국내외 통합보고 등을 위한 연구 사례, 담배폐해 통합보고서의 추진 계획, 요약 및 결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담배폐해 통합보고서의 발간 배경입니다. 흡연, 곧 담배 사용은 국민 건강의 대표적인 건강 위해 요인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흡연율을 보시면 남성 기준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시작된 1998년부터 2007년까지는 매우 급속도로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보시면 2017년까지는 감소폭이 둔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여성 흡연율은 6%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일 흡연율 기준으로 국제 수준으로 비교해 보면 남성 기준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흡연은 지난 20년 동안 암, 심내혈관 질환 등 사망 원인 위험 요인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흡연으로 인한 사망이 연간 5만여 명에 이르고, 다른 연구에서도 사망자가 직접 흡연으로 5만 8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비흡연 남성보다 현재 흡연하는 남성의 사망 가능성이 약 70%가 증가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80%가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30세 이상 성인 전체 사망자 중에 남성과 여성의 사망의 경우 약 남성은 32.3%, 여성은 5.3% 정도가 사망자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흡연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12조 원을 넘습니다. 또한 신종, 가양담배 등의 흡연 형태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관련형 전자담배가 도입되면서 초반에 2.2%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던 것이 19년에 10.5%, 21년도에는 12.4%까지 높아진 상태입니다. 또한 관련 등 담배 제품 다중 사용 형태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 담배만 사용하는 경우는 한 60%에 이르지만 두 종류의 담배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27.1%, 세 종류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2018년 연구에는 12.7%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것보다는 더 높아져 있을 것으로 지금은 보여집니다. 특히 관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10명 중 8명 수준에 이릅니다. 또한 담배 제품이 대체적으로 전자담배가 조금 덜 유해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생체 지표를 살펴보면 관련 흡연자와 유사한 수준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담배 특유의 불쾌한 향을 대신에 멘톨향이라든지 과일향 등의 각종 향을 첨가해 제조한 가양담배 제품이 사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연령대일수록 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사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가양담배가 첫 흡연 시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가양담배로 흡연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비가양 담배보다 가양담배로 지속할 확률이 10배 이상이 높습니다. 특히 이럴 경우에는 특히 흡연 시도는 쉽고 금연은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행태를 보입니다. 관련 흡연자 대상으로 해서 흡연하는 습관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흡연자는 더 빨리
더 깊게 피는 습성이 있어서 국제 표준인 ISO 기준으로 봤을 때 유해 물질을 3배 이상 더 많이 흡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느끼는 흡연 시간보다 더 길게 흡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흡연 습성을 적용한 경우 흡연 기간이 짧을수록 질병 발생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74%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하루라도 빨리 금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건강위의 연구는 각각의 연구에서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 이 보고서를 만들게 된 큰 계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연 정책의 중점 전략이 지금 19년 저의 그 중점 자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들을 이용해서 통합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면 성공 이행을 볼 수 있는 종합적인 성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국내로 이와 같은 담배 폐해에 대한 통합 사례를 관리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흡연 분야에서는 타해 추정을 불허하는 서전 제너럴 리포트를 보통 우리가 SGR이라고 부르는 아래의 보고서를 1964년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흡연과 폐암 간의 연관성을 최초로 규명한 연구이고 이 보고서 발표 이후에 미국 1인당 담배 소비량과 성인 흡연율이 급격히 감소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SGR을 통해서 추진된 담배 규제 정책으로는 관련 및 기타 담배 소매가를 인상한 적이 있고 담배 연기 없는 실내 공기 정책, 대규모 미디어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흡연과 간접흡연 노출에 대한 건강위해 관련 연구 결과를 종합한 건강위험 경고를 계속하고 있고 담배 규정 정책 도입 및 강화를 위한 강력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2020년에는 금연에 관한 전판 사항에 대한 총정리를 해서 7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의 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흡연 및 건강 주요 문제의 포괄적인 검토 자료로서 보고서가 발간되고 1989년부터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사판에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고 호주 담배 규제에 대한 역사를 문서화했고 과거 및 현재 동향 설명 등 1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HO도 세계 흡연 실태 보고서라고 작성을 해서 FCTC의 엠파워 전략의 실행 현황을 점검하고 기준 충족 정도를 평가하는 자료를 2년 간격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통합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금연 정책 성과를 위한 노력들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첫째로 흡연 폐해 예방을 위한 연구 로드맵 구축을 2017년에 구축해서 7대 연구 영역과 5개 연구 전략을 수립해서 이를 통한 연구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둘째로 국가 담배 규제 사업 및 금연 사업 중장기 전략에 대한 연구를 2019년에 시행해서 담배 없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공급 감소, 다분야 연계, 청소년, 건강 형평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을 해서 금연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셋째로는 담배 규제 정책 성과도 조사 또한 2019년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담배 규제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전달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조사를 하였고 국가 역량평가 측정 도구 항목을 기초로 엠파워 세부 항목에 대한 정량 정성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한 연구입니다. 이와 같은 주요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2021년에 흡연 폐해 연구 조사 및 금연 정책 성과 보고서 개발 연구를 하였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수행한 흡연 폐해 및 금연 정책 연구 자료를 파악을 해서 통합 보고서에 수록할 수 있는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또한 다분야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정기 보고서 발간 위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였는 연구용이 서울대를 통해서 수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 우리나라에서 수백 건의 담배, 흡연 관련 연구 과제 및 논문이 출판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어서 발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소관 업무에 따라서 분절적으로 연구가 수행하다 보니 통합적으로 자료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담배 폐해 통합 보고서의 추진 계획입니다.
흡연폐해로 인한 질병과 사망 예방으로 국민 건강 수준 향상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배 규제 정책의 기반이 되는 과학적 근거 창출을 목적으로 안정적인 근거 통합 및 보건소 발간 체계를 운영, 연구 확장을 위한 다분야 인적 네트워크 구축, 담배 폐해 관련 지식 허브 기획 및 정보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 계획으로는 근거 통합을 위한 정기적인 자료 생산 체계입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담 기관으로 서울대를 통해 담배 폐해 통합 지식센터를 올해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담배 규제 정책 성과 관련 지식 생산,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는 지식의 조합, 그 다음에 흡연 폐해 연구조사 지식 허브 구축을 운영을 통한 지식 확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학계, 민간이 모두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근거 통합을 위해서 정기 보고서 및 기획 보고서, 자료집을 정기 발간하고 주제별로 팩트시트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추진 계획입니다. 연구 확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장기적인 지식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기획, 평가 의견들을 수렴하는 역할과 다양한 근거를 종합하고 외부 확산 및 정보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장 상황 등 시의성에 맞는 주제를 발굴하고 연구 추진 플러스 역할로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배 폐해 통합 보고서의 지식 확산을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획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과 같이 사용자 유형을 세분화하였고 그에 따라서 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사용자 유형별로 필요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최적의 정보 제공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현존하는 지식과 전문가 네트워크가 도출한 연구자료를 통합해 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유형별로 지식 전달 위한 최적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존의 정보 제공자 중심의 지식 전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가장 효과적인 정보 전달 방법을 찾아서 국민의 담배 폐해에 대한 문해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흡연율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앞서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담배 폐해 통합 지식센터를 통한 정기 기획 보고서 및 팩트시트인 담배 바로 암 시리즈를 발간해서 국내 자료를 활용한 종합적인 담배 규제 정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분야 흡연 폐해 성과 관리 인적 네트워크를 확충해서 시의성 있는 흡연 폐해 및 금연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는 이제 WHO에 대한 보고서를 들었는데 이 외에도 객관적인 자료로서 이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약 및 결론입니다. 국내 자료를 활용한 담배 규제 정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흡연율 감소 둔화, 신조 및 가양담배 사용 증가, 흡연 습성 악화, 사회경제적 부담 발생 등 담배 폐해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국내의 다분야에서 정책 연구 및 논문 등으로 상당히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었지만 종합적으로 자료가 확인이 어려웠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 담배 폐해 지식 허브 등을 활용해서 주제를 끊임없이 선정하고 연구 활성화를 통해서 시의성 있는 자료 생산 및 정보 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주기적인 정기 기획보고서 발간과 국민 소통을 위한 교육적 홍보 자료를 배포하는 등 흡연 예방 및 금연 등의 담배 규제 정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담배 폐해 통합 보고서의 발간 배경과 담배 폐해 통합 지식센터의 신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산출된 근거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확산하기 위한 계획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담배 폐해에 대해 이해하고 더 나아가 금연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조성일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조성일 센터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의학사를 받으시고 동대학에서 보건학 석사, 하버드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셨으며 한국건강형평성학회 및 대한금연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담배 폐해 통합보고서의 발간 기관인 담배 폐해 통합지식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조성일 센터장님께 담배 폐해 통합보고서 발간 로드맵 및 체계에 대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발표해 주신 나경원 국장님 발표에 이어서 좀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지금 그 로드맵과 작성 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는 담배폐 통합지식센터로서 질병관리청의 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목표로서 오른쪽에 있는 최종 목표를 세 단계로 먼저 보면 우선 그동안의 지식의 이 분야의 지식을 총괄 종합하는 지식의 종합 단계, 그리고 그런 지식을 각 국민들이 건강 문해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 확산 단계, 그리고 또 나아가 진행되고 있는 여러 연구와 연결하는 지식 창출의 단계로 크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에 따라서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되는 중에 1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본 정리 업무로서는 보고서 발간 체계를 구축을 하였고 로드맵을 올해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보고서가 제1차로 발간이 됐고 또 앞으로 기획보고서와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한 기획보고서 발간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보고서 어떤 지식의 종합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이 담배 폐해 연구자와 전문가 자문단의 네트워크를 같이 구축하는 작업. 그래서 그런 지식의 종합을 실제로 운영하는 그런 이 전문가 네트워크가 주요 업무의 핵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보고서의 로드맵을 현재 작성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단계로 작성을 하였는지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로드맵은 좀 긴 그런 호흡을 가지고 전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따라갈 그런 계획을 고안을 하고 있고, 그 작업을 위해서 기본적인 현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언론 동향 조사, 또 연구 우선순위를 현재 담배 폐해 관련 연구자 및 정책 실무자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선순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층적인 내용을 연구를 하시는 전문가 패널 35분을 통해서 델파이 조사를 마지막 단계로 해서 로드맵을 정해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각 부분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언론 동향은 기본적으로 미디어 컨텐츠 분석하는 표준 방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주요 관련 주제들을 탐색을 하고 분류를 하였습니다. 언론 동향의 그 내용 분석을 한 하나의 예시인데, 왼쪽에 신종담배 관련된 주제 영역의 키워드를 분석하는 과정을 예시를 한 것입니다. 이 결과에서는, 이 네트워크 결과에서는 신종담배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드러나게 됐고, 또 특히 그 중에 필립 모리스 같이 신종담배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담배회사, 그리고 또 거기 소비자 목표로 담배회사에서 전략을 짜고 있는 여학생, 또 고등학생,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역 우선순위 조사는 담배 주제 연구의 이제 연구자 실무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여서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몇 개 주제를 먼저 설정을 하였고, 그 주제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현재 설정을 한 상황입니다. 1순위에서는 담배 제품 사용 및 노출에 따른 국내 건강 폐해의 주제가 1순위로 추천이 되었고, 2순위는 담배 제품 성분 배출물에 대한 내용, 그리고 3순위로서는 담배 제품 사용 및 노출 현황, 행태 단계와 결정 요인에 대한
내용 영역이 3순위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델파이 우선순위 조사로서 전문가들의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구성이 된 내용 지도입니다. 우선 큰 방향으로서 가로축에 근거 합성의 필요성의 정도를 평가를 해주셨고, 또 실행 가능성, 어떤 정책 반영과 실제로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을 두 축으로 의견 분석을, 우선순위 분석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우선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필요성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 담배 사용 및 노출 현황, 행태 단계와 결정 요인, 주제 영역이고, 그 아래에 흡연기의 사망, 사회경제적 부담, 또 담배 제품 사용 및 노출에 따른 건강 폐해들이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내용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다시 순위로 정리를 하면 1순위에서는 담배 제품 사용 행태와 변화 양상 및 영향 요인 규명 주제가 되겠고, 2순위로는 담배 제품 사용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그리고 3순위로는 담배 제품 사용과 노출 수준에 따른 건강 영향 평가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선순위 조사와 분석 근거를 가지고 로드맵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로드맵은 시계열적인 측면도 있지만 논리적인 단계에 따라서 1차에서 6차까지 이 통합 보고서의 내용을 로드맵으로 작성을 하였고, 그 중에서 1차 통합 보고서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서 2차, 3차는 담배 사용 행태 영향 요인, 그 다음에 4차, 5차는 담배로 인한 건강 폐해에서 이 사용 및 노출에 의한 영향 평가, 또 대상자 특성별, 사용자 특성별 영향 차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6차에서 사회경제 부담에 대한 지식의 종합을 로드맵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작성 체계를 다시 요약을 하면, 우선 목표 설정을 먼저 하고, 이 로드맵의 각 단계에 맞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 목차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작성 범위를 각 부분에서 어느 범위를 제시를 할 건지 범위를 결정한 다음에 각 파트를 여러 저자들이 나눠서 작성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눠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 방법을 같이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 체계의 실제 실무 구조를 보면, 세로축에 질병관리청, 또 담배폐해 통합지식센터가 중심이 돼서 지필진, 전문가 지필진과 또 전문가들의 검토진들이 실질적인 내용을 채워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성되어 있는 21년 보고서 작성 체계, 오늘 발표하실, 다음 이후 세션에서 발표하실 내용들이 이 작성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 체계는 질병관리청, 또 주간연구기관, 검토진, 지필진의 공동 작업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이번 보고서 지필진에 대한 요약입니다. 검토진도 지필진만큼 중요한 그런 전문가들로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나경원 연구원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 모범이 있는데, 그 중에도 미국의 이 서전 제너럴 리포트 의무 총괄 보고서가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였기 때문에 그 작성 체계를 많이 참고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목표 설정, 그리고 다음 단계 구성은 주제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질병관리청과 저희 센터 또 전문가 네트워크의 논의를 통해서 구성을 한 내용이 다음 세션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성 범위는 지금 국외 연구와 국내 연구가 있는데, 지금 국외 연구를 많이 반복하지 않고 간단히 최소한으로 요약을 한 기반으로 국내 연구를 주로 중점을 둬서 많이 반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 연구의 양이 어느 정도 있지만 앞으로 국내 연구가 더욱 축적되면서 국외 연구보다 더욱 비중이 더 커질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방법을 파트별로 조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앞에 목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식의 종합이 국민들의 어떤 지식의 역량으로 전화가 되면서 이 담배 없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 건강분의 역량으로 건강정보 지식 사용 능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국민들의 지식 역량이 또 정책과 사회 문화를 바꿀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현재 발간하게 된 통합보고서의 초판의 작성 체계에 대한 설명과 향후 발간될 보고서의 주제 선정 과정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획한 바대로 좋은 보고서들이 정기적으로 출간되어서 담배 규제 정책 강화에 탄탄한 기초 자료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럼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다음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상시학습 인정을 받으실 분들은 휴식 시간 화면에서 송출되는 QR코드를 이용해서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금 일찍 발표가 끝난 관계로 2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